존 보글, 월스트리트에 맞선 반역자.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인덱스 펀드. 당연히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월스트리트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만들어낸 혁명의 산물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 존 보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심장이 말해준 진실. 1960년 31세의 존 보글은 웰링턴 매니지먼트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뛰어난 두뇌,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업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진 젊은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병. 그것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글 씨, 당신의 심장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글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투자업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2장 더러운 비밀. 1960년대 월스트리트는 황금기였습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신처럼 떠받들어졌고 그들의 수수료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보글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은 마치 주식시장의 마법사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투자자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설령 일부 매니저가 시장을 이긴다 해도 그들이 받아가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투자자들은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팁과 서비스 요금이 음식값보다 비싼 격이었죠. 세 번째 비밀, 이 모든 사실을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스템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보글은 프린스턴 대학 시절 쓴 논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951년 그가 22살 때 쓴 그 논문의 제목은 뮤추얼 펀드의 경제적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펀드 산업이 투자자가 아닌 매니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학생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업계 내부자였고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장 추락. 1974년은 존 보글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해였습니다. 그는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었지만 그가 추진한 합병이 재앙으로 끝나면서 이사회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45세. 심장병 환자. 업계에서 퇴출당한 실패자. 아내 이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6자녀가 있었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굴복했을 겁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조용히 월급쟁이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보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기회야. 해고당한 그날 밤 그는 서재에 앉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없는 펀드를 만든다면, 만약 시장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를 만든다면, 만약 투자자들이 진짜 주인인 회사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수료 없는 펀드를 만든다는 것은 레스토랑을 열면서 음식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보글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제도 호레이시오 넬슨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더 볼디스트 메저즈 아 더 세이퍼스트. 가장 대담한 조치가 가장 안전하다. 4장 벵가드의 탄생. 1974년 9월 24일 존 보글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벵가드. 넬슨 제독의 기함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멋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펀드를 운용할 자산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월스트리트의 적대감이었습니다.
보글이 구상하는 회사는 기존 업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증권사들을 찾아다니며 협력을 제안하자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글, 자네는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는 거야.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하지만 보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고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주인인 회사를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뱅가드는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뮤추얼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익이 나면 매니저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낮춰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죠. 월스트리트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보글은 1년도 못 버틸 거야. 5장 인덱스 펀드의 탄생. 1975년 어느 날 보글은 폴 세뮤얼슨의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위대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보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덱스 펀드. 시장 전체를 사는 것.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즉시 펀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의 주식을 그 비중대로 정확히 사는 것.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지 않으니 수수료를 극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1976년 8월 31일 역사상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목표 모집액은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겨우 1,140만 달러만 모였습니다. 목표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펀드를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 펀드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그들이 받을 커미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미국적이야. 평균에 만족하라는 게 말이 되나? 펀드 매니저들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미국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평균을 따라가자는 게 말이 되는가? 보글은 외로웠습니다. 업계 전체가 그를 적으로 돌렸고 언론은 조롱했으며 투자자들도 외면했습니다. 6장 어둠 속의 10년.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존 보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산은 겨우 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다른 펀드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보글의 심장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의사들은 그에게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깨어난 보글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80%를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워렌 버핏을 찾아 헤맸고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장 전환점.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폭락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펀드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액티브 펀드들이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매니저들이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달랐습니다. 시장이 떨어진 만큼만 떨어졌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자 인덱스 펀드도 정확히 그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보글이 옳았을지도 몰라. 1990년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 자산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5년에는 500억 달러, 200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996년에 찾아왔습니다. 보글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13시간에 걸친 수술이었고 의사들은 50%의 생존율을 말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보글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나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가진 67세의 존 보글은 마치 20대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복음 전파자. 심장 이식 후 보글은 변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미션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대학교 투자 컨퍼런스, TV 프로그램,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비용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작용합니다. 연 2%의 수수료는 30년 후 당신의 수익을 절반으로 만듭니다. 그는 칠판에 계산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 8% 수익률에서 2% 수수료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30년 후 수수료 없는 투자는 1,006만 원이 되지만 2% 수수료를 내면 57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낸 수수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글은 또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펀드 산업에 숨겨진 수수료들을 폭로했습니다. 운용 보수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매매 차익, 12비 1 수수료 등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보글은 업계를 망치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 하지만 보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투자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업계의 편이 아닙니다. 9장 혁명의 완성. 2000년대 들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뱅가드는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들도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모두가 인덱스 펀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글을 조롱했던 바로 그 회사들이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어떤 펀드는 수수료가 연 0.03%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300원의 수수료만 내는 것입니다. 보글은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2018년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등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절약한 수수료가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조 달러. 보글 한 사람의 고집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이었습니다. 버핏은 보글을 금융계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투자업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보글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10장 마지막 싸움. 2012년 83세의 보글은 뱅가드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ETF였습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인덱스 펀드의 변형이었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ETF를 혁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우려했습니다. ETF는 너무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단기 투매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 팔기 시작했고 거래 비용과 세금으로 수익을 깎아먹었습니다. 보글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저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가 핵심입니다. 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2018년까지 그는 강연하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장 유산. 2019년 1월 16일 존 보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세였습니다. 그가 죽던 날 뱅가드가 관리하는 자산은 5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 돈은 1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자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부자들만 누리던 저비용 투자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월급쟁이도 학생도 은퇴자도 이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탐욕으로 가득했을 때 그는 투자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옳은 길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순함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전략,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단순하고 저렴한 인덱스 펀드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보글이 남긴 조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장 전체를 사라. 영원히 보유하라. 비용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절대 투기하지 마라. 에필로그 당신의 선택.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존 보글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월스트리트 전체에 맞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펀드 회사 CEO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수조 달러를 돌려줬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보글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화려한 약속에 속지 마세요. 단순하고 저렴한 길이 결국 승리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시장이 되세요. 이것이 존 보글이 남긴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on't look for the needle in the haystack, just buy the haystack.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 단순함이야말로 최선의 전략이다. 존 보글